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주리애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경험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할 때 2000년도였는데요. 그때 폐결핵을 알았어요. 폐결핵을 앓으면서 완치될 수 있는 병이니까 6개월 동안 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요. 정작 저를 힘들게 했었던 건 뭐랄까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은데 기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 좀 울적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느낌이 저한테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왜 이렇게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거 느낄 때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좀 많이 그랬었어요. 의지를 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잘 안 되고 어쩌다가 내가 폐결핵 환자가 되었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고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미지를 떠올려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도 제가 어디 가서 미술치료사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나 먼저 이미지를 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떠올렸었던 이미지가 뭔가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이미지,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을 떠올려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물이 가득한 어떤 호수를 떠올렸었어요. 제 경우에는 생명의 물이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빨간 피로 가득 찬 그런 호수를 떠올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호수 속으로 제 몸을 좀 이렇게 담궈서 회복시키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었거든요. 이 저녁에 들으시면 핏빛이라 그러고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약간 호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좀 절박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부터 그 머릿속으로 내가 발부터 천천히 이렇게 들어가서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 있는 데까지, 그리고 내 아픈 폐도 그 생명수가 나를 이렇게 감싸 안아준다라고 상상을 했었어요. 그 이미지가 저한테 도움이 되었을까요? 네, 도움이 됐었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가짜 약이라고 부르는, 위약이라고 부르는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객관적이거나 사실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잘못된 것이거나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보실 필요 전혀 없으시거든요. 믿은 대로 된다, 믿은 대로 몸도 바뀌고 마음도 바뀐다 라는 것이 플라시보 효과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설사 플라시보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도움된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연구예요. 암 환자들에게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켰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암 덩어리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그 암 덩어리에 강력한 치료 광선이 내리쬐는다라고 상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광선이 강력하게 내리쬐을 때 이것이 녹든지 가루가 되든지 분쇄가 되는 것을 상상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었던 환자군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환자군보다 훨씬 더 암 치료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미지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지가 언제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생각이라든지 언어로는 다 품어낼 수 없는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경험들을 보듬어 줘야 될 때, 그럴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첫째, 여러분이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
둘째, 여러분이 외롭거나 지쳤거나 울적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을 멈춰야 할 때. 그럴 때 이미지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고통스럽거나 힘들 때 이미지가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예로 들어드렸던 제 폐결핵 때문에 떠올렸었던 호수도 같은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미지를 떠올렸는데, 만약에 고통스럽거나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라면 자신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장소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장소가 실제적이어도 되고 아니면 상상 속의 장소라도 됩니다. 자,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장소에 내가 가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이 의외로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는요, 회사 생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마치 유체이탈을 하듯이 유체이탈을 해서 그 푸른 초원 위에 자기가 누워있다, 잠깐이라도 그렇게 상상을 하고 돌아오면 마음에 다시 힘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장소를 떠올리셔도 되는데 난 장소는 굳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대상을 떠올리셔도 됩니다. 자기에게 스트레스 주는 대상을 떠올리시고요, 그 대상의 사이즈를 조절해 보실 수가 있어요. 상상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뭉치를 떠올리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클릭해서 이 사이즈를 줄여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견디기가 낫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미지 말고 혹시 그림으로 그리는 건 어떤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림으로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폐결핵 치료가 낫고 난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언젠가 나를 회복시켜 줬었던 그 핏빛 가득한 호수를 그려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렸었던 그림입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좋은 점은요,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떠올렸다가도 마음에 힘이 없을 때는 이미지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미지가 바뀔 수 있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쁜 이미지로 갑자기 바뀌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은 바깥에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도 그려보십사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중에는 내가 이미지도 관련이 없지만 그림은 더욱 관련이 없지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림은요, 지금 여기 어떤 분이 그리셨던 그림인데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그림 보니까 뭔가 느낌은 와 라는 정도로 느껴지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그림을 향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저 정도 그림이면 나도 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빙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투리예요. 여러분이 어느 사투리가 더 우월하고 어느 사투리가 더 하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림도 그 사람에게 고유한 사투리이기 때문에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림을 그리는 사람과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만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림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마치 뭘 이렇게 팔듯이 이미지도 사용하시고 그림도 그리시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쓰지만 여러분, 외롭고 울적할 때도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외롭고 울적하다라는 느낌은 사람마다 되게 달라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그 구체적인 경험이 굉장히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 제가 만났던 어떤 분들은 이 외롭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차갑고 춥다라고 불렀어요. 또 다른 분들은 쓰라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외롭고 혹은 우울하고 울적하고 이런 감정들을 다룰 때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먼저 떠올리시고 난 다음에 그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사용을 해요.
제가 만난 사람분 어떤 분의 얘기를 들려드리면요, 그분은 외롭다라는 감정이 쓰라린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려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왜 이렇게 속쓰린 거 있잖아요, 위장이 막 속쓰린 거, 그것처럼 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쓰라립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그때는 쓰라린 위장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쓰라린 위장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 왜 하얀색 위장약 있잖아요, 그거 그 땡땡스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도포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로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위장을 떠올리시고, 자, 바릅니다. 하얀색 위장약 쫙쫙 발라줍니다. 한 포로 부족하면 두 포로 발라줍니다.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됐었죠. 자, 여러분, 제가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세 번째, 생각을 멈추어야 할 때 이미지를 쓰시는 게 도움된다, 그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생각, 사고, 논리, 평가, 판단, 굉장히 익숙한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고등한 정신 기능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상위 기능이기 때문에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사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생각에 치이겠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굴러가고 있어, 그런 느낌을 혹시라도 받으셨다면 그때가 생각을 끊어줘야 될 때거든요. 현대는 생각을 적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은데 생각을 통제할 수 없고 끊어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싶으시다면 그때 이미지를 활용해 보십시오. 생각을 멈추려고 할 때 떠올리는 이미지는요, 형태가 없으신 게 편해요. 형태가 없는 이미지,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밝은 빛이 내리 쬐다라는 간단한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도움되는 방식이거든요. 따뜻함 그리고 밝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조합했을 때 빛을 떠올리시는 방식인데요, 지금 그냥 간략하게 만약 해본다면, 자,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 굉장히 밝은 빛이 내리 쬐고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밝은 빛이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상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점점 넓어져서 나를 둘러준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빛이 조금 더 강력해지고 더 밝아지고, 그래서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빛 가운데 잠시만 머물러 보세요. 별 생각 없으시죠? 그죠? 그게 지금 어쨌든 목표기는 한데요. 자, 그렇게 따뜻한 빛을 떠올리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혹시 작업을 하기 원하신다면 역시 형태 없이 단순하게 넓은 면적에 색깔을 칠하는 것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요즘 시쳇말로 바꾸면 일종의 수련을 하는 것 내지는 명상을 하는 것, 그런 정도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색깔, 자기에게 도움된다 싶은 한 가지 색깔을 고르셔서 넓은 면적에 천천히 그것을 한번 칠해 보십시오. 여러분, 단순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보시면 이것이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저는 이 기법을 화가이셨던 분과도 작업을 해봤어요. 미술 치료를 하면서. 그랬더니 그 화가분도 이 기법이 자기에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그 장면에서는 저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라고 얘기하시던 30대 중반의 여자분하고도 이 기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사투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사투리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해볼까 말까 생각이 될 때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각 수준에서 위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로 진행을 했을 때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고를 하게 만들고, 평가를 하게 만들고,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마음에 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쓰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 힘이 전혀 없을 때라든지, 내가 너무 힘들 때라든지,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의 감각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최근에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예요.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트라우마 환자들, 그러니까 외상을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의 깊은 곳에 그 트라우마가 흔적으로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흔적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뇌의 너무 깊은 곳에, 원시적인 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어가 닿지를 못해요. 언어가 닿지 않고 감각 정보, 감각 채널을 통해서만 거기에 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같이 하십사라고 말씀드렸었던,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장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을 사이즈를 줄여 보십시오. 이런 등등의 이미지 훈련들이 감각으로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미지 떠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림 그리시는 것도 역시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 그리고 그림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